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 자, 오늘도 또 힘차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문사연의 귀중한 패널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병균 상임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신만섭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전 또 만났네요. 그러게요. 네.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도 더운데 오늘도 이렇게 또 저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다문화 앵벌이. 다문화 앵벌이. 예, 다문화 앵벌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앵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다문화 앵벌이는 또 뭔가 예,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어느 분이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용어에 대해서. 서로 미루시는데. 다문화 앵벌이라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정확하게는 뭐 그 다문화라는 흐름을 타고 이제 그 다문화를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그냥 다문화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다 또 수식어까지 붙여요. 글로벌 다문화. 글로벌. 예. 글로벌 다문화. 예? 자, 이 바람을 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모금 현상이에요. 예, 모금 현상. 근데 이제 그 국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제 국제기구에서 하는 그 모금 행위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유니세프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 예. 네, 이런 그렇죠. 그 기구들이 하는 그 모금, 공식적인 그 모금 행사가 있고, 자, 여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뭐 망둥어가 뛰면은 꼴뚜기도 뛴다고, 그야말로 일반 외국인들 전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 뭐 해당 기관, 해당 그 공무원 관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외국인들까지 지금 임의의 외국인들까지 길거리에 나서 가지고 모금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빈민들의 사진을 전시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모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모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모금 행위. 이건 엄연히 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길거리에서 서울 곳곳에서 서울 그 도심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이게 그 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조직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조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그 모금 운동이 한국 내에서 그냥 그 아주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다 보니까 예. 이 바람을 타고 지금 이런 그 사적인 행위들까지 사실 사기 행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나라 지금 정말 이거 혼란스럽다. 예, 나라 전체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게요. 이게 꽤 오래됐죠. 이게 서울 시내에 네. 도심 한복판에 이제 그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은 네. 어떤 분들이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 모금함을 딱 들이대면서 그 다음에 명패 같은 거 네. 목에 메고 있는 뭐 도와주세요 아니면 어디 뭐 기관 단체 목에다가 이제 그 NGO라는 그렇죠. 그 명패를 달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국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적법한 거고 이 모금한 돈이 이제 제대로 쓰이는 거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언제고 이제 전 단속이 시작되면서 사라진 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게 생겼는데
이제는 그 주체들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네. 그런 상황에서. 저도 흠칫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이거 꼭 모금을 뭐 얼마 좀 해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내국인이라면은 익숙하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아주 그냥 불쌍한 표정으로 외국인들이 막 그럴 거 행동들을 보면은 야 이거 오죽하면 이러겠나라는 생각이 어뜩 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서슴지 않고 10,000원짜리를 넣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저 그 인정, 예, 그 인정에 상당히 그냥 약한 면을 갖다 보이는데, 네? 일반적으로 뭐 불쌍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뭐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호소를 갖다가 굉장히 좀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거 어떻게 또 들으면은 저 청취자들께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구분을 지어야 될 건 딱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도움을 받을 대상이면은 어떤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행해져야 되고, 예? 불쌍한 사람을 갖다 돕는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우후죽순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사방에 이렇게 좀 그 요원들이 퍼져가지고 이런 그 모금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 비록 그것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모금 기구를 통해서 한다 해도 저는 이건 좀 지나치다고 봐요. 이제 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금 그 행위들, 공식적인 건 비공식적인 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외국에서 살았었지만 이렇게 그 모금 행사들이 길거리고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막 그 융단 폭격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그거 못 봤거든요. 또 여기다 이제 융단 폭격이란 또 단어를 썼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좀 뭐 또 꼬투리를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아니 근데 제 표현이 저 적절치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 자체가, 아니 근데 그 네.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언급이 있은 이후에 인터넷을 쭉 보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에 그 외국인들의 모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한 글들도 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글들도 좀 보고 했는데 그 외국 사이트가 적힌 명함을 들고 기부를 요구하던데 그 주로 이제 그 서남아 쪽 불쌍한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어설픈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사인을 좀 해주고 좀 그 정성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그 요청들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상황 때문에 뭐 소액이든 기부를 하긴 했지만은 이게 과연 돈이 적법하게 쓰이는 건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인가? 그렇죠. 그런 의문점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5, 6명이 때를 지어서 뭐 구리시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길을 가로막고 특히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네. 예, 학생들 대상으로 헌금을 모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직접 목격하신 그런. 아니 이제 글들을 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요 그 종로에서 몇 번 경험했어요. 네. 예, 주지는 않았죠. 물론 그 사람들의 그 정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네. 주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은 그 거의 반강제적으로 모금을 하긴 했는데 기부를 하긴 했는데 이런 식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예. 지금 저 한 달 새 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2번이나 지금 경험을 했어요. 그 요즘에 시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인사동과 저 종로 2가에서 예. 저 경험을 했는데, 인사동의 경우는 아예 그냥 테이블을 갖다가 거기다 그 차려놓고, 인사동 좁은 골목 있잖아요. 예. 거기 한쪽에다가 테이블을 차려놓고 모금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저 말을 좀 걸어봤어요. 예. 여기 저 정부라든가 한국 정부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관청에 승인을 받고 지금 하는 거냐. 예. 그랬더니 뭐 얼버무리면서 이제 자기네들 그 뭡니까 명함을 꺼내놓는 거예요. 명함을 갖다 딱 주는데 명함에는 뭐가 쓰이느냐면 자기네 그 단체 이름과 단체 이름도 좀 모르겠어요. 어떤 단체인지 뭐 전혀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근데 거기에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홈페이지, 뭐 그런 그 주소들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여기 명함에는. 근데 예,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하고 예. 비슷하네 양상이. 그러니까 양상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자기네들 목에 그 목걸이 걸고 있고요. 뭐 똑같네 뭐 제가 목걸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것도. NGO라는 그 목걸이 걸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좀 훈계 쪽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저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몽골인 여자였어요. 몽골 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아프리카 아마 그에서 온 그 흑인들인데 아마 예. 아프리카 이제 출신들인 모양인데 거기 몇 명이 이렇게 서서 한 4, 5명이 그 포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좀 그 모금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훈계 쪽으로 아니 지금 한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지금 그냥 아파트 옥상에서 지금 생계 문제 때문에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지금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OECD 지금 평균 자살률이 지금 한국이 지금 세계 1위다. 자, 지금 한국도 지금 자기 그 집안을 갖다가 집안 제대로 좀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곳곳에 그냥 서울 곳곳에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모습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지금 서명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 특별법 그 상정을 위한 지금 그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서명을 누가 하느냐면 서명을 누가 받고 다니느냐면은 유가족들이 지금 직접 그 나서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국 예. 방방곡곡을. 예. 예. 예? 거기에 지금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예?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말 그 서명을 갖다 받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서울에서도 외국이 뭡니까 그 세계 빈민 구조를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런 모금 행위는 서울 곳곳에서 내가 그냥 수없이 봤는데 당장 우리나라 문제인 세월호 침몰 사건 그 특별법 상정에 대해서 서명받는 그 사람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거 도대체 여긴 우리나라 맞습니까? 예?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외국입니까? 그래서 참 이런 문제도 좀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좀 이 모금 행위, 그 소위 그 세계 빈민 구호를 위한 이거 모금 행위 조금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당국에서 이거 감독하고 뭡니까 규제를 할 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좀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카페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다음 카페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예, 공간사랑님이 올리신 네. 글에 보니까 그 종로에서 그 NGO 카드를 목에 걸고 명함 내밀며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철 안 불법 모금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을 봤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게 적법한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떴는데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되돌아갔을 때 그들이 싹 다 사라졌더라. 철치를 했더라. 네. 예, 만약 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에게 신고하러 간 것처럼 느껴지니까 바로 사라진 것 같다라는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온 걸 봤는데 허가받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 같진 않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 그들이 허가받고 그랬으면 떳떳하게 거기 그 자리에서 계속 모금 행위를 했을 텐데, 예? 뭐 거기서 지금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사기 행각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요 글이 이제 스크랩되어간 이제 다른 이제 그 대형 카페들이나 이제 사이트들에서도 제가 한번 잠깐 추적해서 봤는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이 보면은 다 경험자야. 이런 내용들. 그러지 않아도 이게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그 수상해서 모금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글들이 거의 100%였어요. 예, 이거 보면서 그래도 그저
여기 댓글 다신 분들만큼은 저 기만당하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글들 중에 보면은 누구는 또 돈을 얼마 내더라 쭈삣쭈삣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예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약한 거, 이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문제다 이런 걸 또 댓글에서 언급하신 분들을 또 보고 했거든요. 예, 이게 좀 보면은 이 맹목적인 뭐 외국인 선호증이라든지, 그거고 지금 결부가 돼 있어요. 예, 뭐 착한 병.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처음 이제 발을 디뎠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 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 초기에는 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 존중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긴장감이죠. 예, 처음에 긴장감. 이제 낯선 땅에 왔을 때 자기들이 그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도 외국에 왔을 때 처음에 예, 그 나라 사정을 갖다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긴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뭐 한두 달 이제 지나면 이제 그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한단 말이죠. 아 그래서 아 여기는 이렇구나 하고 이제 그 적응을 하게 돼요. 근데 예, 조금 그 사회가 그 나라 그 내부 분위기가 좀 그 타이트한 그런 그 사회 분위기면은 그 긴장감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가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올 때처럼 이제 긴장을 하다가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좀 이제 풀어진 분위기란 말이죠. 예,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 긴장 이제 싹 풀어놓고 이제 자기들 그 좀 좀 뜻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예. 그런 오버하는 그런 그 일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렇죠. 한국에서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같은 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소문이 나면서 이런 공동 모금 행위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뭐 완전히 감잡았다. 그렇지.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고 이제 대놓고 이제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지금 모금 행위, 모금을 빙자한 예, 앵벌이 행위예요, 사실요. 예,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 유니세프라든가 뭐 굿네이버스라든가 뭐 세이브 칠드런과 같은 이런 국제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지 아니면 그런 단체를 이제 모방을 해서 외부적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삥 뜯는 그 이런 사기 행위를 하는 그런 이제 사기꾼들인지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행각들을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 모금 운동을 빙자한 그 사기꾼들 같아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아까 뭐 신 박사도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이래저래 훈계를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순진한 한국 사람 상대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고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사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거지들도 이제 외국인 거지들한테는 더 동정심이 가고 우리 한국 거지들한테는 전혀 동정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지금 지하철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앵벌이 활동을 하는 그런 앵벌이 조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거의 돈을 안 주거든요. 돈을 안 준다고. 그런데 간혹 이제 외국인이 뭐 그런 좀 어설프지만 어설픈 한국말로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러면 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좀 사고 방식이 그래도 같은 거지라도 이 외국 거지들은 좀 선뜻 도와주는 이런 그 사고 방식들이 이런 가치관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이 구걸 행위조차도 이제 국적 세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거지도 이제 차별, 거지도 역차별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세태가 된 거죠. 이 역차별의 문제, 그러니까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의 문제는 구걸하는 이 가난한 이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버렸네요. 아니 그러니 아까 그 지하철에서 이제 구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제 그 뭐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대체로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구걸 행위를 해도 돈을 안 내놓거든요. 예. 예. 거기 지하철에 있는 승객들 그 돈을 안 내놓거든요. 다만 1,000원짜리 하나라도 안 내놓습니다. 물론 저도 뭐 그렇게 내놓는 편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 늘상 지나가는구나 또 왔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 딱 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에서 단돈 1,000원도 안 내놓는 사람들이 예? 그 외국인들 무슨 저 모금한다고 말이죠. 길거리에서 그 공식적으로 승인도 안 된 그런 정체불명의 외국인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유니세프라든지 월드비전이나 이런 그 공식 기구들도 아니에요. 그런 승인받지 않은 그런 불법 그 모금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시내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명함을 내놓고 목에 건 그 뭡니까 목걸이 자기 신분증 NGO라는 예? 타이틀을 박은 신분증을 갖다 이렇게 뒤밀면은 그거 신분증도 아니죠. 그게 네. 무슨 신분증이에요? 그 가짜죠. 가짜 신분증인데 그걸 이렇게 들이밀고 가면은 말이죠. 지나가는 지나가는 저 행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10,000원씩을 갖다 선뜻 내놓습니다. 10,000원을 저 그거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10,000원을 갖다 쑥 주더라고요. 그 젊은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런 사람들 말이죠. 사실 지하철에서 뭐 그 앵벌이들 저 왔다 갔다 할 때 1,000원이라도 내놓느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국내 이 조폭들이 네. 그 외국인들 고용해가지고 아주 괜히 쓸데없는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드는데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돈 된다 생각되면은 이 창의력이 이 마구마구 용솟음 치는 그 부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모금 자체가 네. 이 박애의 어떤 이 부합하는 박애 정신에 부합하는 이게 잘못된 행위가 아닌데 모금 자체가 그냥 이 사람들의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앵벌이 수준의 어떤 불법성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약한 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 일단 좀 문제 요런 그 심리를 잘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 외국인 앵벌이들이 예. 몇 번이 이제 그 시도를 해보니까 예. 먹히거든요. 근데 또 예. 하나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시는 어려우신 분들 중에 정말 심한 불구자 이런 분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잔돈 있을 땐 좀 드리고 하는 편이긴 한데 요즘에 언제부터인가 연말연시에 구세군 모금 활동도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지 오래됐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대학생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보면 서명운동 네. 그 전철역 큰 데서 보면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요즘 보면 뜸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서명조차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니면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저도 이런 외국인들, 네. 주로 이제 서남아, 동남아 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폐차 같은 걸 달고 모금함을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말 시키면서 달라고 할 때는 실제로 1,000원짜리가 술술 나오는 걸 저도 한 2번 봤어요. 예, 저는 이제 다민족 공장 반대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좀 체질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 하고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쉽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마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반발보다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과연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쉽게 지금 지갑을 여는 상황인가 지금 행태가 물론 이제 세월호라든지 이전에 뭐 서해안 기름 사태라든지 이럴 때 온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일어서서 다 그 모금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벤트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는 항상 우리 수시로 이렇게 1,000원, 2,000원 그 아낌없이 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요 그런 생각이 좀 잠깐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제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남의 도움을 그렇게 구차하게 1, 2천원 받아서 이 생계를 이렇게 생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좀 느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주는 것 자체도 조금 뭐 좀 뭐라 그럴까 네. 조금 창피하다 그러나 주는 거나 받는 거나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좀 그런 기류가 좀 있고 우리는 상당히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이제 그래서 우리 내부보다는 이 외부의 해외에 좀 못 사는 나라들 우리가 좀 이제는 도와야 된다.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이게 예. 우리가 원조 받는 국가에서 먼저 하는 국가로 이래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그 해외 그 원조 뭐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해외 원조를 이제 퍼주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많이 이제 이끌어내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보면 저거 이제 당연히 저거는 막 앵벌이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나도 얼핏 그런 생각이 든. 그런데 이제 이 외국 사람들 또는 이제 외국 사람들을 돕자는 그런 이제 구호 행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간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다는 게 나는 문제예요. 그게 사실 많이 좀 왜곡됐어요, 사실은.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사회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좀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그 지금 뭐 불법적인 지금 외국인 앵벌이 문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식적으로 그 승인된 그런 그 모금 단체들 있잖아요. 국제 모금전 단체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세프,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는 사실 모금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 현재 활동 단체인데 네. 그런 단체들도 이제 그 뭐 그런 모금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국경 없는 의사회, 그다음에 또 월드 비전, 예.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 예. 뭐 굿네이버스 같은 네, 데도 굿네이버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좀 알려진 단체들, 이런 알려진 단체들 외에도 국내에 지금 한 30개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예. 30여 개 단체들이 있는데 서로 그냥 경쟁적으로 지금 지금 모금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2012년 기준으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름 있는 그 이제 국제 구호 단체들 뭐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 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홀트 아동 복지회 등등 이 하여튼 등록된 그 이 MPO 이들이 모금한 총 액수가 약 1조 5,900억 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 네, 총 1조 5,90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한 돈이 그러니까 지원 사업 대외 그 지원 사업에 사용한 돈이 5,208억 원. 그럼 나머지 돈은 뭡니까? 나머지 돈은 뭐 아주 남았겠지. 남았겠거나 자기들 인건비로 썼거나 뭐 예, 그랬겠지. 뭐 운영비로 쓰거나.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단체들이 말이죠. 소위 그 국제적인 구호 단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마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 한국 외에는. 특히 이제 그 유니세프 특정한 그 단체를 갖다 이름을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 2010년도부터 그냥 유엔 그 산하 기구 아닙니까? 예. 지금 본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고. 근데 2010년도에 이들이 이제 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2달 동안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그 후에 이제 그 길거리 이제 모금에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그 유니세프 하면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지금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방송에 광고도 나오고 길거리 모금을 통해서도 보고하기 때문에. 근데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그 산하기구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모금만 합니다. 이들은 이제 모금만 해요. 다른 그 굿네이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가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데 유니세프는 기금 모금만 해요. 모금을 해서 그 유엔 기구에서 이제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들,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 기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예.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그 단체 그 해당 국가 도움을 그 필요로 하는 나라의 단체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배분을 해주는데 그 단체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 도움을 받는 그 단체들이 그 돈을 갖다 받아다가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 쓰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것도요. 이 개별 뭐 단체들도 내가 군 네이버스나 몇 군데 단체 이제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이 단체들도 이제 그 후원자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자기도 궁금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자기가 기부하는 돈이 뭐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1대1 결연, 외국 그 해당 해외의 그 뭐 아동들 중에서 빈곤 아동 1대1 결연 누구 특정 이제 아동하고 1대1 결연을 해서 매달 뭐 3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럼 그게 3만 원이 뭐 고스란히 걔한테 가느냐?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이 뭐 그 지역 사회에서 뭐 어떤 좀 이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예.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나는 그 별로 그 이유가 나는 그렇게 썩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직접 돈으로 안 주고 하여튼 간에 그걸 모아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뭐 공동으로 이제 물품을 사다가 이제 배분해 준다든가 이렇게 현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는 거지. 참고로 이 보면은 아까 그 열거한 그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자원봉사자가 무려 1,253만 명에 달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엄청난 인원수. 이 의원들이 무슨 그러니까 월급은 받지는 않더라도 네. 활동하면서 실비는 쓸 거 아니에요. 먹고 뭐 자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 실비 정도. 그러면은 이 1,몇백만 명 되는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이 직간접적인 인건비가 엄청난 거지.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무실 경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 할 때 하여튼 근데 그 지금 뭐 공식적인 구호단체의 문제점은 약간 좀 들긴 했는데 물론 유니세프만은 이제 뭐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뭐 공식적인 지금 뭐 구호단체들 대체로 뭐 비슷한 지금 비슷한 그런 그 일들을 몇 년 전에 유니세프 그 사무총장이 우리 종씨지만 유아목에가 이제 그 해임됐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부금을 뭐 몇천만 원 받아가 착복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해임이 되고, 그래서 그 유니세프가 문제가 많이 됐죠. 문제가 많이 되고 그걸 계기로 이렇게 좀 짚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떤 자금 운영상 회계상 그 투명성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그 당시에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조금 우리가 그동안에 뭐 구호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냥 돈만 모금만 해줬지 그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그걸 통제가 안 됐단 말이죠. 그걸 좀 관리할 좀 필요가 있다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물론 그 감사가 있긴 있겠죠. 예, 뭐 자체 감사인지 뭐 하여튼 사회적인 감사 그러니까 공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니 내부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썼습니다라고 그 땡큐 레터라도 보내주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호 단체들은 이걸 의무화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 기업체들도 공인회계사 감사받고 결산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업이 이렇게 어떻게 됐다. 특히 상장회사들 공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금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그 결산을 해서 금년도 어떻게 모금을 총 얼마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는 거를 언론에 공개를 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헌금한 거기 때문에 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공시를 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그 홍보 과정도요. 지금 그 공식 구호단체들, 국제 그 공식 구호단체들
이 홍보를 보더라도 조금 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그 유니세프 그다음에 월드비전 뭐 굿네이버스 이런 데서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거 보면은 제3세계 이제 빈국들의 어려운 어린이들 예. 특히 이제 흑인 아프리카 흑인들 그 어려운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화면으로 비춘단 말이죠. 또 사진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예. 걔들 배고픈 상태라든지 기아 상태 그다음에 그야말로 거의 그렇죠. 죽어가는 뭐 그런 아주 그냥 그 병자의 상태들 이런 상태들을 갖다가 쭉 화면이라든지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연민의 정을 느껴서 돈을 갖다 기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유도책을 쓰는데 제가 프랑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어요. 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거기에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예. 지뢰를 밟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예.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목을 갖다 특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지뢰를 밟아서 저거 피해를 당한 사람들 희생자들.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돕자. 아니면은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식민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을 갖다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IT가 자기네들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예. 거기 IT에서 무슨 일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어떻게 어려운 건지 특정 종목화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꽤 좋네요. 예. 근데 프랑스의 홍보 행태는 사실 IT는 자기네들이 거기에 도와줌으로써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조금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과거 이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근데 한국은 지금 거의 무차별 대상이거든요. 예. 아프리카든지 동남아시아든 서남아시아든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 빈민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불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애들을 전 세계 불쌍한 애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홍보 방법도 좀 너무 구태연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어떤 착한 이즘을 갖다가 자꾸 끌어내려는 그런 아주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원초적인 감성에 자꾸 호소하려는 이런 모습들도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10여 년 동안 그래 왔는데 TV 공영방송, 신문, 길거리 행사, 심지어는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이 또 유니세프하고 이렇게 특약을 맺어가지고 예. 기내에서 산분들. 기내에서 말이죠. 갑자기 유니세프 우리가 TV 화면에 익히 보던 광고가 쫙 화면에 나오더만은 왜 이러나 싶더라. 그 승무원이 이제 딱 모고함을 들고 이제 바퀴 쫙 돌더라고. 그래서 기내에서도 아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이 인천공항 보면은 그것도 유니세프 모금함이 있다고. 이제 출국장 입국장에 들어다 보면 이제 해외 여행하고 남은 잔돈이 이제 그 털고 가라고 모금함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예. 아프리카에 이빨 입 벌리고 웃고 있는 그 사진 큰 사진에다가. 그래서 이게 나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지. 식상하고 예. 자꾸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계속 반복하면 듣기 싫듯이 예.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좀 방금 신 박사 말한 대로 좀 이제 홍보 방법도 좀 바꾸고 좀 굳혀야 되고 좀 중점화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 목적도 좀 분명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무뚝대고 그냥 못 사는 사람이고 도와야 된다. 이리 되면은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이 없느냐. 그렇죠. 이런 좀 반감도 나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거 우리가 참견하려는 아니지만은 근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모금을 한다라는 거는요.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이제 그 모금 행위가 아니라 이제 원조. 그렇죠. 원조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지금 그 원조가 이제 그 해외 공적 개발 원조로 예, ODA. 이름으로 호이카. ODA ODA 예. 자금이 한 2조, 예. 이제 2조에 육박하고 예, 있어요. 2조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저 그 못 사는 나라에 지금 그 우리 구호 단체들 예. 그 활동 그 봉사 요원들이 지금 저 그 코이카를 통해서 지금 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그저께 KBS에서 KBS 파노라마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길 언뜻 봤어요. 봤더니 어디더라? 아프리카 잠비아. 잠비아. 예, 아프리카 잠비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한국인 그 봉사회원을 갖다가 거기 그 취재하는 걸 봤어요. 근데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출신이에요. 그 찔찔 누르네. 예? 찔찔 누르잖아, 그지? 그 뭐 그쪽 뭐 어떤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무슨 학교에서. 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전편을 본 게 아니라 잠깐 이제 그거 봤는데 그 잠깐 본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대학생이 거기 우리나라 그 파견된 그 대학생 봉사요원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걔들 뭡니까? 그 잠비아의 그 젊은 저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 지금 저 사회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좀 우울하다, 침체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봉사요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걔가 이제 그 잠비아의 청년 실업을 갖다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제 그 이 봉사를 갖다 계속 해야 될 건지 고민이 됩니다.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학생부터 저는 좀 학생한테 그 학생 스스로에게 좀 묻고 싶어요. 자네는 혹시 청년 실업자 아닌가? 여기 한국에서 청년 실업자 아닌가? 아니 남 청년 실업 지금 걱정이 줄 때야? 여기도 지금 청년 실업이 지금 심각해서 지금 난리인데 밖에 나가서 지금 다른 날 물론 우리보다 좀 심각하긴 하겠죠. 예? 아프리카 잠비아의 그 청년 실업이 뭐 강도에 비해 강도를 따지자면 그쪽이 좀 더 심각하겠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청년 실업으로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뭐 자살하는 그 젊은이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는 이런 판국에 지금 저 멀리 지금 그 해외 나가서 지금 남의 나라 지금 청년 실업 지금 걱정할 이런 판인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젊은이는 지도자감이네요. 나를 넘어서서 정말 이 우주의 고민을 그러니까요. 몸소 체험하고 있는 지도자감이다라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하렵니다. 그런데 저는 근데 이거 말이죠. 이런 의식을 갖다 자꾸 이렇게 심어줘요. 소위 사회동포주의. 예. 한국 그 지도층들이 자꾸 심어주는 지도층들과 언론이 지금 심어주는 사회동포주의는 이거는 옳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 같이 어울려야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건 그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그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냥 전 인류를 갖다가 마치 전 인류를 구제하듯 듯한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건 저는 이거 온당치 못하다고 보여요.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그거는 말하자면 그거는 사실 미선이죠. 예. 아니 자기 나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빈곤층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그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애틋하게 걱정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이게 도대체가 그게 진짜 선한 것인가? 저는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야말로 미선이다 이렇게 보고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빈곤 아동 수만 해도 이게 200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빈곤 아동 수가 지금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은 조금 뭐 지난 자료지만은 54만 5천 명에 달해요. 예. 그다음에 이 상대 빈곤 아동 수는 한 1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지하 이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이는 주거 환경 말하자면 이제 이런 반지하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아동 수가 한 20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예.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전혀 해가 가도 뭐 몇 년이 지나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우리 정부와 이런 민간 구호단체들은 왜 여기는 관심을 안 갖냐 이거죠. 예? 우리 정부와 그 민간 구호단체들이 그 해외 아프리카 구호하는 것만큼 열성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지원을 한다면 이거 아마 내가 보기에 1년이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닌 게 이런 아니라 문제는. 지금 청소년 공부방들, 아동 공부방들, 그 다음에 보육시설들, 예, 이런 데가 지금 보면 철거 위기에 있다. 허가가 나지 않는다.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래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보도들이 시시때때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류 언론을 타지는 않지만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련된 기관들의 어떤 웹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면은 우리 주변에 도와야 할 정말 불쌍한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옛날에 할렐루야 아줌마들 자기 가족들은 애들은 완전 거지로 만들어 놓고 교회 쫓아다니면서 신방하느라고 이 날 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돌보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봐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좀 자주적이고 좀 주체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광신이죠, 광신, 맹신이죠. 그럼요. 자기가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다 포기하고 절대자에게 모든 걸 다 넘겨버려요. 난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뜻을 모으고 노력을 하면 이걸 아예 진즉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세프 뭐 이런 이름으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참가해야만이 낙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세뇌시키는 게 아닌가. 이건 참 심각한 이거는 좀 기만이다.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작년에 그 SBS 그 힐링 서프라이즈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이경규 힐링 캠프. 예, 힐링 캠프인가요? 예. 힐링 캠프에 그 탤런트 그 차인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차인표가 이제 그 나와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못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그 빈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부 행사라든지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갖다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예. 그 상당히 뭐 그 감동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어놨는데 그 얘기를 갖다 아주 그냥 차인표가 열성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활동을 한 내용을 갖다가 예. 아프리카에 가서 그 활동을 한 내용, 그다음에 기부 활동 내용. 근데 그 사회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세간에는 지금 너무 지금 해외 원조, 해외 도움에만 너무 열중하는 그런 그 일들을 갖다가 너무 벌이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그쪽으로 일을 갖다 너무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국내에 그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차인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국내인을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이미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지금까지 그 다음으로 이제 도와야 될 대상이 이제 그 해외 빈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걔네들 뭐 네. 국내 빈민하고 얼마나 도왔나? 국내 빈민들 지금 돕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국내 빈민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빈민들 돕느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 안 해요.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질 않죠. 네. 당연하게 이루어지질 않죠. 그게. 근데 우리나라 이 연예인들이 이제 한류금을 타고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해외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제 그 뭐 모델로도 나가고 뭐 안성기니 이병헌이니 차인표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국내는 이미 뭐 자기들이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졌으니까 해외 그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어떤 자기 개인 마케팅상 그 전략상 그렇죠. 자기 몸값이 더 올라가고 자기가 앞으로도 활동 여지가 더 있다고 뭐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보기에는 뭐 어떤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 이거 마케팅 전략상
국내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해외 몰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렇게 하지 않나. 아니 근데 설사 뭐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단정 지을 바는 못 되고요. 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 지금 우리 유병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 너무 지금 해외 활동이 말이죠. 해외 활동에 지금 너무 치중하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그 연예인들이 한국의 연예인들이 모두 그냥 그 해외 활동에 말이죠. 해외 그 빈민 그 뭐 구호 활동에 치중하는 거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내인들보다는 그쪽으로 예? 근데 저는 쏠리는. 상당 부분 유 대표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구호 활동을 해요. 국내외로. 근데 그 심리를 제가 압니다. 그 생리를.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구호 활동하자고 이렇게 모여요. 근데 기왕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비행기 타고 가길 원해요. 예, 그리고 폼도 나고 사진을 박아도. 네. 예, 그리고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름 좀 얻으려면은 뭐 행사를 하려면 외국 브랜드를 또 끌고 옵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수출 주도 이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모든 걸 자꾸 해외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국내에서조차도 외국의 이름을 빌어서 뜨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연예인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도층 유명 인사들 다 자기가 지도층이고 유명 인사고 한국의 어떤 상류층이라면은 기본이 이 해외 구호 활동 정도의 돈을 기부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의 그 마인드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기본이에요, 기본. 예. 한국의 그리고 부유층, 지도층이면은 해외 기부, 국내 기부는 뭐 그거는 당연하지만은 안 하고 있고. 당연하다 보니까 당연하지만은 그건 안 하고 있고 예. 해외 기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거는 또 실천을 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보니까 표시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또 뜨고 그러면은 이제 좀 유명해지고 좀 그런 성향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바꿔야 될까요, 이거를? 근데 죄송합니다. 해외에도 보면 안젤리나 졸리하고 그 남편이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한때 제가 좋아했던 배우인데 이 부부가 헐리우드의 대스타인데 그 아마 유니세프에서 그 국제적으로도 이 부부를 많이 지금 띄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해외 입양아들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 다음에 해외 봉사 활동들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국제적인 스타가 됐어요. 예, 근데 보면은 차인표 신혜라 씨도 약간 그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방하고 게 있는 거지. 예. 그런 마케팅 전략을 아니 저는 모방하고 순수한 마음이 분명히 그 사람들의 그 양반들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런 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예. 만약에 그런 마케팅 그 전략이 있더라도 저는 뭐 그래도 그 입양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선의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예, 그런 선의에 그럼요. 대해서는 예. 정말 좀 뭐 높이 평가해도 이건 뭐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지금 근데 웃긴 거죠. 미국에 너무 많은 지금 예. 그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극빈자가 3천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금 홍보 요원들이 예. 국내인들을 갖다가 지금 뒤에 두고 해외 지금 원조 또는 해외 봉사 이쪽은 너무 지금 힘을 갖다 너무 많이 쏟고 있다는 거. 예. 아니 이거 우리 소위 사회동포주의 말이죠. 예. 정부나 언론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이 감성적인 사회동포주의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경고를 날리는 하나의 글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거 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예.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그 대표적인 저서인 역사의 연구라는 책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역사의 연구. 예, 무슨 내용이냐면 인류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는 초인간적인 신의 나라다. 예? 초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은 예. 그런 신의 나라다. 그러므로 인류를 포용하는 사회, 인류만을 포용하는 사회라는 생각은 실현성이 없는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자, 이건 영국 소위 우리보다 잘 살았던, 그다음에 제국주의를 했던, 예? 세계를 경영을 했던 예. 나라의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한국이 말이죠. 영국 그 수준도 못 되는 그 세계적으로 영국 수준도 못 되는 나라가 도대체가 세계를 지금 전 인류를 갖다 지금 포용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아니 유니세프 네. 본부를 한국으로 최소한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 유엔 본부도 옮기고 아니 한국이 곧 유엔이잖아요 거의. 이 좀 우주를 품고 있는 이 한국인의 이 원대한 마인드를 진짜 지금 사실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해외 봉사 인원을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이 종교단체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이게 이 그래서 부작용도 그 원조도 말이죠. 예. 지금 원조를 해주고 뭐 봉사 요원들을 갖다 파견하고 하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를 갚는다. 예. 해외 공적 개발 원조, 그다음에 해외 파견 그 제3세계 해외 우리 그 파견 요원들 전부 어떤 명분을 달고 나가느냐면은 은혜를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못 살았을 때, 예, 6.25 6.25뿐만 때. 아니라 예. 이제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원조를 준 나라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 아주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머리에 아주 그냥 깊숙이 받고 다닙니다. 근데 예.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은혜 차원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고요. 예. 은혜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 쓰는 그 단어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국제관계상으로 말이죠. 예. 정치학적으로 보더라도 또는 국제 그 관계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감성적인 단어를 갖다 써가지고 해외 원조를 하고 해외 봉사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럼요.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를 원조하고 군대를 보내줬던 나라들도 어떤 정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럼요. 상대방도 은혜라고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로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예. 거기다 기금을 주더라도 그들은 은혜라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줬기 때문에 다시 또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은혜로 갚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혜 국가들도. 예. 한국만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온 게 저희가 그런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사실 은혜라는 건 그래. 계약은 오고 가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근데 은혜라는 거는 이건 갚아도 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필리핀의 그 지진 사태, 해일 사태였나? 태풍. 네. 그때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계속 나왔던 말이 필리핀이 6.25 때 우리 참전 국가였고 그다음에 뭐 장충체육관 그거 아니라는 얘기들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장충체육관도 지어졌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거기 지금 뭐 관광객들도 그렇고 필리핀에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 투자도 그렇고 그동안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의 차관 지원도 그렇고 꽤 엄청 많은 투자를 해줬는데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다라면 도대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이런 식이면 우리 자식들까지도 필리핀에 대한 은혜는 어느 데에 가야 갚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더라도 예. 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이 완전히 그냥 그 독일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다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2차 대전 직후에 예. 그 원조를 갖다 누가 해줬습니까? 예? 전쟁 폐허 상태에서 예. 그들에게 원조를 준 나라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예, 예. 미국이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을 그렇죠. 해가지고 원조를 줬단 말이죠. 프랑스와 그다음에 전범국이었던 독일,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하여튼 유럽, 영국 모든 나라에게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근데 자 은혜 수혜를 받은 나라들이 그걸 은혜로서 갚습니까? 프랑스가 은혜를 갚고 영국이 은혜를 갚고 독일이 은혜를 갚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죠. 니들이 네. 아쉬우니까 우리 밀어준 거지. 절대 그런 얘기 안 이러죠. 하거든요. 그런 은혜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예. 거긴요. 그래요. 예?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 너무 이 국제 정세에 좀 무지하고 너무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그런 너무 생각이 감성적인 표현들을 예. 갖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회동포주의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누구를 도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외국인 앵벌이들도 그런 감성, 한국인들의 감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고 길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이카 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해외 봉사를 하고 또 새마을운동 가르쳐 준다고 아프리카 등 현재 어려운 그 좀 나라의 유망한 젊은이들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내에 와서 성추행 파동이 벌어지고 그렇죠. 아주 요즘 뭐 이번에 우리 은혜를 줬잖아요. 아프리카는 사실 우리가 죄 지은 적 없어요. 은혜를 오히려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음을 받는 이런 역작용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런 그 표현을 예. 국제 관계상으로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만큼은 절대 은혜라는 말을 쓰지 말고요.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든 언론인들이든 이런 말을 국제 관계에서 함부로 쓰면요, 그 무식함과 무지함을 우리는 당연히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정치인들까지 이런 그 표현을 쓴다는 건 이건 사대주의죠. 정말, 사대주의. 이건 무지한 거예요. 예, 사대주의예요. 한마디로 그 노예 근성이죠. 국제적인 무지 상태입니다. 이거. 예. 아유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예, 좀 더 길어지면 우리 또 듣는 분들이 어떻게 지루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럼 이 정도로 저희가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또 새로운 그런 소재거리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네.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예. 어떤 우리가 대안이나 해법을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현상은 이런데 그럼 어떡할 거냐? 후편을 또 한번 소편을 할까요? 시즌 2? 아니. 나는 이걸 어떤 특별법을 어떤 법을 제정해서 예. 이 어떤 모금 내지는 이제 국제 민간 차원의 어떤 지원의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법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해외 구호는 엄청나게 좀 확대된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구호 활동은 위축됐단 말이죠. 예. 특히 1대1 그 결연 사업은 국내 아동에 대해서는 지난 한 몇 년간 한 3분의 1이 줄었대요. 아유 세상에. 네? 국제 그 1대1 결혼은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를 이거 국부 유출이네. 정부가 이게 개입을 해서 그러면 무슨 뭐 유니세프든 굿네이버스든 내가 모금운동 중에서 그 중에 몇 프로는 그렇죠. 국내에 구호 활동에 해라 이런 어떤 법으로 이거 제정을 해야지. 예.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준 돈으로 가지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 국내에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외국에다 갖다 외국에 퍼주는 것 그 자체를 내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예. 우리 국내 그 도움이 필요한 이런 예. 빈민층들도 도와주면서 뭐 그 여력으로 해외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거 예. 법으로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법률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찬성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균형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 국내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대다수 쓰고 그렇죠. 예, 나머지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뭐 불균형을 해야 해요. 불균형. 구체적으로 한 70대 30, 뭐 예. 아니면 60대 40, 뭐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끝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 주옥 같은 의견은 못 듣고 끝낼 뻔했네. 우리 유 대표님 막판에 히트 한번 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